이제 다단원 함수 그래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함수 그래프를 그려서 방정식을 풀거나 부등식들을 풀어나가는 것들을 연습해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원래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거 수능에서는 어떻게 그리면 되냐면 자주 나오는 그래프들 같은 경우 아까 방금 간단히 몇 개 체크해봤는데 그 외워놓으시면 제일 편합니다. 그래도 자주 나오는 그래프는 외워놔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그리면 된다 라고 해야 시간이 좀 절약될 거 아니야. 아무래도 수능은 논술에 비해서 시간의 중요성이 되게 크죠. 그러다 보니까 몇 개를 외워놓고 또 그 범위 내에서 반복적으로 출제가 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논술 같은 경우는 그래프가 조금 더 자유로워요. 조금 더 자유롭고 조금 더 지멋대로 나오게 되고 조금 더 어려운 내용들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논술 문제를 풀 때는 정석대로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법들을 익혀놓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함수의 그래프 그리는 법들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함수의 그래프 그리는 법을 하나씩 정석적으로 한번 짚어보도록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가장 첫 번째로 함수의 그래프를 만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가 있을까요?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세요라고 시키면 뭐 다짜고짜 증간표를 그리는 게 아니라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하나 있는데 뭐가 있니? 응? 무한대로 가는 극한값 보내주는 거. 가장 먼저 하는 것들은 정의역을 체크하는 게 가장 먼저입니다. 그래서 정의역을 체크해 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정의역을 체크하는 겁니다. 정의역을 체크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루트 x라는 부호가 들어가 있었다 라고 하면 x는 항상 0 이상이라는 범위를 갖게 될 것이고 x분의 1이라는 부호가 들어가 있었다 그럼 x가 0이 아니라는 설명을 해야 될 것이고 맞습니까? 그 다음 lnx가 들어가 있었다 그럼 무슨 뜻이에요? x가 0보다 크다라는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체크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범위만 내가 따지면 되는지를 생각해 보시는 게 가장 급선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 범위를 다 구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범위들만 먼저 짚어서 문제를 구해주시는 게 맞고요. 자, 이 정의역을 대폭 줄여버리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는데 대칭성이 있으면 좋습니다. 대칭성이 있으면 왼쪽과 오른쪽을 둘 다 따질 필요 없이 우함수냐 기함수냐를 따져가지고 복붙해버리면 되잖아. 그치? 자, 그리고 대칭성 말고도 복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는 게 하나 더 있는데 무슨 성? 복붙. 주기성이 있죠. 대칭성 말고 주기성을 따지더라도 복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대칭성과 주기성을 통해서 정의역들을 좀 확인해 나가고 나면 이제 어디까지를 내가 그래프를 그리면 될 것인지들이 감이 잡히게 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일단 이걸 먼저 하고 시작해야지만 함수의 범위를 따져 나갈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걸 설명드리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함수의 그래프를 시작하는 겁니다. 뭘 다루는 거냐면 이젠 fx 그냥 함수 자체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기 시작하는 건데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그래서 가장 먼저 해보고 싶은 것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특이점부터 먼저 찍고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다만 이게 약간 막연해서 개인차가 좀 있지만 특이점 같은 걸 찍어주시면 도움이 돼요. 예를 들면 AX승이다 그럼 0,1은 무조건 찍고 시작하는 거고 LNX다 라고 하면 1,0은 무조건 찍고 시작하는 걸 얘기해 주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특이점을 먼저 찍고 시작을 하는 거고 특이점을 찍다 보면 특이점 중에 대표적인 게 뭐가 있니? X절편도 대표적인 특이점 중에 하나겠고 Y절편도 대표적인 특이점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축과 언제 만나는지를 따져주시는 겁니다. 알겠죠? 축과 언제 만나는지 따지면 대략적으로 어디서 어떻게 바뀔지가 눈에 보이게 돼요. 그리고 그걸 안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함수값의 부호도 확인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니까 절편이랑 부호들을 확인하면 대략적인 그래프 개형이 나오는데 여기까지가 일단 1차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가끔 잘하는 친구들조차도 가끔 놓치는 것들이 한 가지가 뭐냐면 극한값을 꼭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극한값을 많이들 놓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극한값. 알겠죠? 정의역에 경계에 있는 점들의 극한값들을 구해서 얘가 어디로 발산하는지 어디를 수렴하는지 등을 좀 감을 잡아야 그래야 정확한 fx의 그래프를 우리가 그릴 수가 있는데 큰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풀 수는 없으니까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y는 lnx분의 x라는 그래프가 있었다고 치겠습니다. 물론 x분의 lnx라는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뒤집어 버리면 됩니다. 알겠죠? x분의 lnx 그래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보통들 많이들 알고 있으니까 그걸 그린 다음에 뒤집어서 생각을 해봐도 되겠지만 그러지 말고 지금은 lnx분의 x를 그냥 바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0번째 단계는 무슨 뜻이라고 보시면 되냐면 x가 일단 0보다 큰 범위 내에서만 만들어지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x는 1이 아니겠구나도 알아야 되겠죠. 왜냐면 lnx가 0이 아니어야 되는 거니까. 알겠죠? 그래서 x가 1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범위가 만들어질 거 아닙니까? 자, 그럼 다시 말하면 또 여기서 특이점이랑 절편들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절편들이 없어요. 절편들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얘가 0이 될 수가 없으니까 0보다 크다고 나와 있었으니까. 그치? 그래서 어떤 범위가 나오게 되냐면 x가 0부터 1까지일 때는 0보다는 크고 1보다 작아지는 그런 범위 내에서는 얘가 음수고 얘가 양수가 되다 보니까 뭐가 돼요? 음수가 됩니다. fx는 음이 되는 거죠. 다시 똑같이 x가 1보다 클 때는 fx가 뭐가 돼요? fx가 양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체크가 됐다고 쳐요. 그러다 보니까 절편이 없습니다. 알겠죠? 절편도 없고 부호는 아주 클리어하게 만들어졌는데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잘하는 친구들 여기다 뭘 집어넣어야 된다? 극한값을 집어넣어줘야 된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극한값. fx들의 극한값을 하나씩 구해볼 건데 만약에 여러분한테 구하라고 시킨다면 뭐 구하고 싶니?
x를 어디로 보내고 싶어져요? 가장 먼저. 무한대? 그렇죠. 무한대로 보내는 게 하나 필요하겠죠. 무한대로 보내면 얘도 무한히 커지고 얘도 무한히 커지지만 얘가 더 빨리 무한히 커지니까 무한히 가겠구나라는 생각 하나 들겠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뭘 따져봐야 될까? 그렇죠. 정역의 경계선이라고 했었으니까 0으로 가는데 0보다 큰 값으로 갈 때 극한값을 또 구해보실 필요가 있겠죠. 알겠죠? 0으로 클 때가 극한값도 구해봐야 되고 두 개 더 구해봐야 됩니다. 뭐가 있을까요? 정역에 1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점을 우리가 착안을 했었기 때문에 1 플러스 마이너스로도 똑같이 따져보셔야 됩니다. 1 마이너스인 점과 1 플러스인 점도 똑같이 따져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녀석의 범위들에서도 어떻게 바뀌는지를 따져보시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점들을 찍어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는 뭐 케바케라서 제가 뭐 이렇게 해야만 한다라고 단정지어서 말씀드리긴 쉽지 않지만 특이점이 어떤 점 정도가 있겠어요? ln이 있었으니까 1,0 지나는데 걔는 1이 안 된다니까 안 된다 그랬고 ln의 성질을 활용해주기 위해서 1을 집어넣으면 1이 되니까 2,1을 지나게 되겠죠. 그래서 특이점 같은 걸 만약에 찍는다면 얘가 2,2가 되지 않을까 정도로 찍어보시는 게 괜찮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정도만 종합해서 그림을 그리더라도 대략적인 그림이 다 나왔어요. 자 보세요. 이쪽만 그리면 되고요. 1은 아니라고 했고요. 여기선 음수라고 했는데 요걸 구해보면 0에서 마이너스로 가서 0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밑에서 빠진 녀석이 되고요. 1 마이너스도 구해보시면 알겠지만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고 얘는 플러스 무한대가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예를 들면 대충 이런 식의 형태의 그래프가 만들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감들이 잡히게 될 겁니다. 그 와중에 2,1을 어딘가인지는 모르겠지만 지나고 있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꼭 잘하는 학생들이 놓치는 경우들이 뭐가 있냐면 극한값을 구하는 것들을 종종 놓치는 경우가 있으니까 주의하시고 조금 더 어려운 문제에서는 이 극한값이 뭐랑 이어지는 경우도 있냐면 점근선이랑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알겠죠? 점근선이랑 이어지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점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점근선의 정의가 뭐냐? 점근선은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x가 점점 무한대로 가는데 fx가 어떤 선에 점점 가까이 가는 거지. 가까이 간다는 거 어떻게 구체적으로 설명하느냐? 여기서 mx 더하기 n이라는 1차 항을 빼요. 1차 함수를 하나 빼요. 알겠죠? fx에서 mx 더하기 n을 뺐더니 걔가 어디로 갈 때? 0으로 갈 때. 0으로 가는 그걸 만족하는 mx 더하기 n이 있다면 걔를 뭐라고 부른다고? 점근선이라고 부르니까 극한값을 구할 때는 단순히 극한값만 구하고 끝낼 수도 있겠지만 혹시 얘가 점근선을 갖고 있는지도 확인을 해보시면 정확한 그래프를 그리는데 도움이 되고요. 일반적으로 그래프를 그릴 때는 점근선을 표현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점근선을 표현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여태까지 수능 문제를 그래프를 그릴 때는 혼자 그냥 슥슥슥 그렸었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은 채점돼야 되는 그래프를 그리는 중이니까 예를 들면 점근선을 그려야 된다라고 한다면 여기다가 이런 점근선을 띈다라고 하나를 그어주시는 게 좋겠다고요. 알겠죠? 여기다 x 이퀄 1이라고 써주시고 여기도 y축이라고 써주고 여기도 x축 여기도 원점이라는 표시를 하나 해주시면 훨씬 더 현명한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세부적인 것들도 디테일을 놓치지 않아가지고 괜히 시비 털었을 때 점수 안 깎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죠? 논술의 채점 기준이라는 거는 약간 애매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예를 들어서 시험 문제를 쉽게 출제하고 나면은 우리가 자기 그 출제자가 생각했던 커트라인을 훌쩍 넘어가서 점수가 형성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과별로 막 달라가지고 어떤 과는 자네들이 터지다 보니까 막 바글바글한 경우들이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필터링을 해야 되겠지. 필터링을 해야 될 때는 사소한 거 시비 걸어서 까기 시작한다고요. 알겠죠? 근데 사소한 거 시비 걸어서 까기 시작할 때 안 까여야 합격하는 거예요. 알겠죠? 요즘에는 논술이 워낙 쉬워져가지고 안 까인다는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점근선이 있으면 반드시 표시해 줄 것. 이런 것들을 좀 주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함수값들을 따져주시면 되겠고 함수를 다 따졌으니까 그 다음에 할 일이 뭐예요? 이제 도함수를 따져볼 일이죠. 그죠? 도함수를 따지면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그래서 다시 말하면 극값은 어딘지 등등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죠. 극대가 어딘지 극소가 어딘지를 알 수 있으니까 극값을 알 수 있다 보면 당연히 최대 최소도 알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최대와 최소까지 알 수 있게 되니까 이걸 통해서 이제 사실 그래프의 정확한 모습들을 많이 그려준다는 사실들은 잘 아실 거고요. 자, 세 번째로 맨 마지막으로는 다시 이계도 함수까지 찾아 나가시는 게 바람직하겠죠. 이계도 함수를 통해서 올록 볼록성 어디로 볼록한지를 따지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변곡점도 찾을 수가 있게 되겠고요. 알겠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그래프를 그려 나간다라는 점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가장 정석적으로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입니다. 사실 그래프가 아무리 복잡하더라도 시간도 그만큼 충분히 주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무리 복잡한 그래프가 나와도 성실하게 하나씩 계산해서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려주시도록 하고 필요하다면 오른쪽에다가 증간표를 그려가지고 내가 왜 이렇게 그릴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근거도 제시하시면 혹시 그래프가 틀렸을 때 감점을 덜 당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이게 계산 안 틀렸구나 랑 그래프 다 날려갔구나 랑 다르지 않습니까? 알겠죠?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같이 병행을 해주시면 훨씬 더 좋겠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함수의 그래프들이 있습니다.
자, 함수의 그래프들이 있고요. 이런 함수의 그래프들은 보통 뭐로 많이 쓰이냐면 실제로 수능 문제에서는 그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설명하는 걸로 킬러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오지만 의외로 논술 문제에서는 그래프 자체를 그리는 거에 대해서는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학에 가시면 여러분이 공학용 계산기라는 걸 다 누구나 쓸 수 있게 되고요. 그걸 사면 거기서 그래프 버튼만 딱 누르면 그 그래프 공학용 계산기가 그래프를 다 그려줘요. 여러분 실컷 노가다로 다 그려서 여태까지 연습을 실컷 했고 수능 문제는 빨리 풀려고 막 외우기까지 했었는데 실제로 나중에 대학에 가면 어떻게 된다고? 그래프만 누르면 지가 다 그려줘요. 맥스 누르면 최대값도 구해줍니다. 자, 그런 상황이 펼쳐질 예정인데 굳이 뭐하러 복잡한 그래프 그리는 걸 평가하겠어. 그죠? 그래서 그 그래프들이 그닥 뭐 대단한 녀석들이 나오지는 않고요. 보통 그냥 대소관계를 비교할 때 그래프가 쓰인다 정도만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함수의 그래프 끝나고 나서는 절대부등식이라는 것들을 공부를 할 건데 절대부등식을 공부할 때 뭐가 필요하다고 반드시 그래프를 잘 그릴 수 있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미리 맛보기로 보여주셨던 거고요. 우리가 지금 공부해보고 싶었던 건 저는 참고로 여러분한테 꼭 요거 정도만 하나 다시 기억해보자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x분의 lnx라는 녀석을 하나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x분의 lnx라는 녀석을 기억해보죠. 알겠죠? 이 녀석의 그래프는 하나 암기하고 이 녀석의 특징들을 몇 가지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대소관계에서 되게 많이 쓰이는 녀석이니까. 일단 수능적으로는 이걸 이렇게 해석하는 것들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빼기 0을 해주시고 똑같이 빼기 0을 해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의미를 해석할 수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알겠죠? 수능 문제라면 분모가 1차식인 분수식이면 항상 평균 변화율로 바라본다라는 관점이 필요합니다. 알겠죠? 분모가 1차식인 분수식이라면 평균 변화율의 관점으로 접근한다라는 개념들이 수능 문제에서는 필요하지만 지금은 논술 수업 시간이기 때문에 사실 이건 별로 중요한 해석이 아니라서 그냥 제가 말 나온 김에 잠깐 말씀드리고 넘어가는 거고, 즉 다시 말하면 얘는 어떻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였었다고 lnx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평균 변화율은 여기서 접할 때 이때가 제일 크겠고 그 전에는 작다가 다시 작아지는 그런 형식으로 만들어질 거 아닙니까? 쭉 올라 다시 내려간 형식으로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될 거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 실제로 이 그래프는 다음과 같이 생겼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요. 알겠죠? 이렇게 올라와 생겼습니다. 일단 몇 가지 데이터를 먼저 알려드리면 재밌는 특성이 있는 그래프이기 때문에 알아놓으실 필요가 있을 거예요. 여기 2일 때가 가장 큰 맥시멈 값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때 값은 2분의 1이라고 알 수가 있죠. 2일 때 2분의 1이라는 값을 갖게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 또 1,0을 지나서 여기다 1을 집어넣으면 1,0을 지나면서 넘어간다라는 사실들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1,0과 2,2분의 1을 지난다라는 걸 알고 있는데 재밌는 성질이 하나 있어요. 꼭 하나 기억해놨으면 좋겠습니다. 하도 특이해서 자주 많이 쓰이는 내용들이니까 2를 집어넣으면요. 2를 집어넣으면 여기가 2분의 ln이라는 녀석이 나오게 되는데 2분의 ln이가 나오면 그게 재밌게도 여기 있는 4분의 ln4랑 똑같아집니다. 알겠죠? ln이랑 2분의 ln이랑 4분의 ln4가 똑같아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1, 2,2에다가 4였으니까 1, 2, 3이 빠졌잖아. 그럼 3은 여기 사이에 있겠죠? 3이 있을 테니까 이렇게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죠. 이해가십니까?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2분의 ln2보다는 작지만 3분의 ln3이 그래도 그 와중에 제일 큰 녀석이 되겠죠. 그래서 순서를 매기자면 2분의 ln2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3분의 ln3이 크고 그거보다 작은 녀석 중에 2분의 ln이랑 4분의 ln4는 사실 같고, 자,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작아지면 커지면 커질수록 숫자가 작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5를 넣어도 6을 넣어도 7을 넣어도 점점 작아지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작아지는 이런 크기들을 보여준다라는 점들을 참고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녀석인데 갑자기 얘를 왜 구하라고 시켰느냐. 자, 이런 점 때문에 그러니까 한번 참고해 보도록 하세요.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들이 보통 이것과 함께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퀘션. 2의 파이승이 크냐, 파이의 2승이 크냐, 이런 문제죠. 2의 파이승이 크냐, 파이의 2승이 크냐. 사실 일반적으로 무리수의 거듭제곱 같은 경우는 계산하기가 상당히 짜증나죠. 그냥 보통 실수 체계가 된다는 거 말고는 큰 의미가 없는데, 그럼 이 녀석을 만약에 계산하려고 쳤는데 계산 못하겠으니까 보통 막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사에서 3의 2승이라고 하지 뭐, 얘는 뭐라고 하지 뭐, 2의 3승이라고 하지 뭐. 자,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건 뭐야? 대실패입니다. 알겠죠? 여러분, 대실패예요. 이렇게 하면 8이 나오고 이렇게 하면 9가 나오니까 뭐가 더 커 보여? 얘가 더 큰데 실제 결론은 얘가 더 크기도 하고요. 그 와중에 또 2는 뭐야? 2는 2에 가까운 숫자가 아니라 2.718이니까 가깝다면 3에 더 가깝죠. 자, 그러니까 함부로 2로 근사하는 거는 미친 짓거리다 라고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럼 만약에 2의 파이승하고 파이의 이승을 누가 비교하라고 했다. 그럼 너네 뭘 할래? 양쪽에다가
ln을 씌워줄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ln을 씌워서 다 내려줄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파이 ln 2 하고요. 그 다음 다시 2 ln 파이라고 내려서 일단 ln은 지수가 복잡한 녀석들은 지수를 내려주도록 하고요. 이제 보이시죠? 어떻게 하고 싶어져요? 방금 전에 우리가 구했던 걸 알고 있으니까 넘겨줍니다. 2분의 ln 2 하고 파이분의 ln 파이를 비교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근데 누가 제일 크다 그랬어요? 2분의 ln이가 무조건 끝판왕으로 제일 크다 그랬으니까 파이분의 ln 파이는 2분의 ln이보다 작을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2의 파이승이 더 컸다. 2에다가 거듭제곱 올려주는 게 뭐가 된다? 가장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함수의 그래프를 활용하는 가장 대표적인 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오케이. 자, 그래서 다시 문제 1번으로 들어가서 한양대 기출문제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수 A랑 B가 0보다 클 때 A와 B, A의 B승하고 B, A승의 크기를 비교해보고자 한다. A 값을 고정하고 B를 살살살 변화시켰더니 다음과 다음 성립함을 알 수 있었다. 근데 B가 2와 3 사이거나 B가 3, 4, 4 사이라면 어떻게 될까? 자연수가 아닐 때 크기를 어떻게 비교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얘기를 시작해보겠다라는 얘기고요. 제시문은 직접 교수님이 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옛날 문제다 보니까 이런 게 가능한 거고 요즘에 제시문 직접 쓰시진 않고 보통 교과서에서 베껴오시죠. 자, 1-1번 문제를 가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를 비교해보래요? 3의 2.5승과 2.5의 3승을 비교해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의 2.5승과 2.5의 3승을 비교해봐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의 2.5승, 2.5의 3승. 자, 이 정도는 여러분이 계산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참고해보시죠. 무슨 말이냐? 논술 문제를 풀 때 수능에서 요구하는 것보다 계산의 양이 조금 더 많을까 적을까? 많아요. 수능은 그 와중에 평가원이 계산도 깔끔하게끔 양도 적어지게끔 3분 20초 만에 푸는데 문제가 없게끔 많이 정리를 해가지고 합숙하시면서 정리해서 내주는 문제가 수능 문제라면 논술 문제는 수능에 비하면 성의가 한 100분의 1밖에 없습니다. 어떤 교수님이 한 명이 바빠 죽겠는데 논술 문제까지 내라 그래 이러면서 막 뚝딱뚝딱 만들어가지고 내다 보니까 막 오류도 많고 숫자도 졸라 더럽고 막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알겠죠? 그러고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계산이 되게 터무니없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능 문제를 풀다 보면 왜 왠지 계산이 너무 더러워지면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설마 이렇게 풀으라는 건 아니겠지?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 수능 문제를 풀다 보면. 그럼 논술 그 습관을 그대로 논술 문제를 풀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설마 이거 이렇게 계산하는 거 아니겠지? 라는 생각을 논술에도 적용하는 경우들이 가끔 있는데 아니야. 그건 정말 그렇게 하란 얘기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논술 문제를 풀 때는 무슨 생각하셔야 되냐면 약간 계산을 해야 된다면 좀 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까놓고 수능 문제 같은 경우는 30문제를 내놓고 그중에 한두 개 틀려도 괜찮다 뭐 이 정도만 내는 건데 논술 문제는 몇 문제 내지도 않고 그것만 맞으면 그 대학 붙여주겠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잖아. 그치? 뭐 수능 최저도 뭐 별로 없는 경우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논술 같은 경우는 한 문제 한 문제가 되게 귀한 문제예요. 그래서 무조건 하라면 계산이 좀 더럽더라도 하시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렇게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의 5의 3승으로 넣어서 이렇게 하면 계산이 그나마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쪽에 제곱을 해주시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될 거고요. 즉 다시 말하면 3의 5승과 2의 6승이랑 비교하기를 5의 6승이랑 비교해 나가시면 되겠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어느 정도 계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죠? 네,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쌤, 로그 취하면 되지 않을까요? 로그로 취하라는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뉘앙스를 보세요. 밑에 1-2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보통 1-2번 같은 경우가 좀 재밌는 일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거기 보면 로그 2랑 로그 3의 숫자가 써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로그 2를 원래 이 문제를 보기 전부터 외우고 있었어요. 0.3010이라고. 그죠? 로그 3도 0.4771이라고 보통 외우고 있지 않나? 내지 문제 같은 거 풀다 보면 밑에 써주긴 써주지만 보통 로그 2랑 로그 3 같은 경우는 상용 로그 같은 경우는 외우게끔 시키는 경우들도 종종 있는데 이 교수님은 자기도 수학과 교수임에도 불구하고 로그 2랑 로그 3을 까먹은 거야. 왜냐면 교수님은 다른 연구할 게 많은데 뭐 이런 상수 같은 걸 뭐하러 외우고 있겠어. 그치? 그래가지고 까먹었으니까 애들한테는 써줘야 되겠고 싶으니까 자기가 계산기를 돌렸던 컴퓨터를 돌렸던 데이터를 찾아갖고 온 건데 보통은 그래서 로그 2랑 로그 3 몇 자리까지 때려줘요? 4자리까지 때려주는데 이 교수님은 이제 까먹은 거지. 몇 자리까지 했는지조차도 까먹은 거지. 그래가지고 거기 보시면 5자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로그 2가 0.3010이 아니라 0.30102라는 사실을 이 문제 보고 처음 알았고요. 로그 3도 0.4771이 아니라 47712라는 사실은 처음 알았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그렇다 치고요. 3의 2.4승과 2.4의 3승을 비교하시오가 됐습니다. 자, 3의 2.4승과 2.4의 3승이 이렇게 있는데요.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것도 그냥 거듭적으로 풀면 될까 안 될까? 뭐 하려면 할 수 있습니다. 하려면 할 수 있죠. 3의 5분의 12승으로 바꿔놓고
5분의 12승을 몇 승 해준 거야 지금 똑같이. 3승 해줘가지고 넘기고 해갖고 문제 풀면 되겠어 안 되겠어? 당연히 되기야 되겠지. 그런데 뒤에 보니까 단하고 뭐라고 써놨어요? 로그 2와 로그 3을 써놨잖아요. 여러분이 출제자의 의도를 모르겠다. 도저히 답이 없다. 몰라서 백제를 내느니 내 나름의 방법으로라도 풀겠다라는 걸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출제자가 의도를 제시할 경우에는 출제자의 의도를 따라가 주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일단 채점할 때 들빡치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재수없는 경우 이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아주 안타까운 얘기고 아주 슬픈 얘기인데 여러분의 답안지가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채점되지 않아요. 오케이? 이해 가십니까? 예를 들면 생각해보시면 간단히 금방 할 수 있겠지만 막 수능 끝나고 치는 논술 같은 거 생각해봐봐. 시험 치고 시험 쳤더니 막 경쟁률이 100대 1이었어. 100명 뽑는데 10,000명이 지원했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거를 막 채점을 합니다. 그럼 채점을 하면 막 답안지가 만장이면 막 이만큼 쌓여있겠지? 딱 보니까 쭉 보면 병신이네 긋고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수능 끝나고 논술을 쳤을 때 절대 여러분에게 성적표가 오지 않아요. 1번이 몇 점, 2번이 몇 점, 3번이 몇 점 이렇게 성적표가 오는 거는 여기가 학원이니까 여러분한테 그 정보를 알려드리는 거고, 그리고 모의고사를 치면 돈 내고 모의고사를 치는 거니까 오지만 나중에는 합격, 불합격 여부밖에 안 오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지. 얘는 6문제 중에 5개 풀었고 얘는 하나 풀었어. 얘 하나 푼 건 채점도 안 하는 거예요. 버려버리는 겁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몇 개 이상 풀어가지고 적어도 합격 가능성이 있는 애들은 먼저 줄 세고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그 전에 이거부터 빠지겠지. 최저 없는 애부터 뭉텅 갖다 버리고 시작하겠지. 최저 못 맞춘 애부터, 그치?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쭉 보는데 이렇게 돼서 날아가는 억울한 경우가 분명히 존재할 건데 구제할 방법이 없다는 거지. 뭐? 출제자가 의도한 방법이 있었어. 그런데 자기만의 방법으로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뭔가를 문제를 풀어냈어. 알겠죠? 그래서 실제로 그게 올바른 풀이야. 그런데 채점한 사람은 모범 답안을 보고 비교해서 채점하는 거잖아. 이렇게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는데 북 이렇게 되는 거예요. 쓸데없는 소리가 아닌데 읽어보면 씨발 맞는 말인데 그냥 채점한 놈이 그냥 이렇게 하면 그냥 날아가는 겁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일들이 분명히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애지간하면 출제자의 의도대로 하라는 대로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럼 특히 여기서 뭐야? 단 로그라고 써놨다는 얘기는 뭘 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보니까 로그를 활용하라는 얘기겠죠? 그럼 로그 3에다가 2.4를 곱해주면 되겠고 3 로그 2.4를 해주시면 되는데 3 로그 2.4는 뭐예요? 2의 3승 로그 3에다가 다시 빼기 1 해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해주시면 38에 24에서 1을 빼면서 24가 만들어지는 상용 로그 값이 만들어졌을 테니까 이거 계산하시고 이거 계산해서 대소관계를 따지는 게 1-2번 문제의 풀이가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저는 5분의 12승으로 바꿔서 거듭제곱으로 풀겠습니다 라고 하고 싶어도 그렇게 하지 말고 하라는 대로 하세요. 알겠죠? 하라는 대로 하셔야 여러분이 편합니다. 오케이? 자,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 자 1-3번 가겠습니다. x가 0보다 클 때 fx가 있는데 x의 x분의 1승의 증감을 조사하시오 라고 물어봤습니다. fx가 뭐라고요? x의 x분의 1승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녀석의 증감을 조사하시오 라는 얘기, 얘가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를 조사하시오 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정확한 그래프를 그리기가 쉽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보도록 할까요? x가 0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여기가 다 0보다 크겠죠. 자, 그러므로 뭐야? ln fx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ln fx를 정리해도 x분의 ln x 이런 녀석이 만들어지게 되겠습니다. 알겠죠? x분의 ln x가 만들어지겠고, 그러면 이제 이 녀석의 증감 여부를 따지시면 되겠죠. ln 자체는 증감 여부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잖아. f가 증가하면 lnf도 증가하고 f가 감소하면 lnf도 감소하는 거니까 x분의 ln x의 증가를 따지면 되는데 얘가 어떻게 된다 그랬지? 2까지는 증가하다가 2 이후부터는 감소한다는 사실은 미분하면 금방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fx도 2까지는 증가하다가 2부터는 감소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니까 그런 얘기를 1-3번에다가 언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1-3번에서 그런 얘기를 써주시면 됩니다. 2보다 클 때는 증가하고 2보다 작을 때는 증가하고 2보다 클 때는 감소한다. 오케이? 1-4번입니다. 자, 그럼 1-3의 결과를 이용하여 뭐야? 한양대가 엄청 착한 짓을 한 거죠. 1-3의 결과를 이용하라고 다 알려줬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그 상태로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데 3의 파이승이 하나 있고요. 파이의 3승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죠? 3의 파이승과 파이 3승의 크기를 비교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리기로는 2의 파이승과 파이의 2승은 뭐로 풀면서 시작했니? ln으로 풀면서 시작했죠. 그럼 여기서 똑같이 ln으로 풀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자, 여러분 이 차이를 좀 아셔야 돼요. 문제 1-3의 결과를 이용하여 라고 써있지. 근데 이용 안 하잖아? 그 감점돼요. 알겠어요?
왜냐면 1-3의 결과를 이용하여라고 써 있을 때에는 채점 기준 중에 1-3의 결과를 적절히 이용하였는가가 들어가요. 근데 그걸 안 하고 자기만의 방법으로 풀면 어떻게 되겠어? 얘는 말을 안 들은 거지. 그럼 점수가 까인다고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출제자의 의도가 은근히 있는데 그것과 별개로 자기만의 방법으로 풀면 채점 안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냥 출제자의 의도대로 따라가라고 한 거지. 그거는 추천사항, 권장사항인 거고 이건 필수사항인 거예요. 알겠죠? 이건 필수. 문제 1-3의 결과를 이용하랬으면 1-3의 결과를 이용해야 돼요. 1-3이 뭐였어? x의 x분의 1승이었으니까 여기서는 로그를 쓰는 게 아니라 넘겨주시는 거예요. 3의 3분의 1승을 때려주시는 거고 파이의 파이분의 1승을 때려주시는 겁니다. 이렇게요. 알겠죠? 이렇게 비교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럼 얘가 바로 뭐가 된다고? F3이 되는 거고 알고 보니까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F. 파이가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자, 근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2보다 클 때는 어떻게 된다고? 점점 감소한다고 있었으니까 3에서 파이까지 커지는 동안 감소하게 되겠죠. 그래서 3의 3분의 1승이 더 크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주시게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